자, 3월 25일 실시된 일반경찰 1차 형사법 해설입니다. 자,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2차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만점 맞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여기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제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고요. 판례도 다 제 기본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는 경찰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지만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들이죠.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교재 맨 앞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형법에는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호장적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하나의 기능은 약화되는 겁니다. 강화된다 X, 비례 관계다 X, 비례 관계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법익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맞죠? 형법에는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호장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호적 기능 중에서 법익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형법은 자,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맞죠? 보충성이죠. 최우수단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보시면 형법은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 죄형법정주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딱 기출문제 가면 다 나와 있죠. 4번을 보시게 되면 환전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환전이 뭡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줄 보시면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또는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반되지 않는 거죠.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자, 1번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기출됐잖아요. 이 용어는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 2번 위임, 즉 죄형법정주의에서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위임위법도 가능한데 그 위임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위임위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도 안에서 이것이 위임위법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판례인데 많이 출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가보면 자, 근로기준법이니까 모법이잖아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하위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일 연장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의미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났죠. 따라서 이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다 기출되었던 것들입니다. 자, 3번 질문 갑니다. 다음 중에서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자, 나와 있죠. 가는 뭡니까? 가는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자,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발생하여 기수가 되고 범죄 행위도 종료가 되지만 즉 기수 이퀄 종료라는 겁니다. 법익 침해 상태는 이 상태는 기수 후에도 계속 종속되는 범죄를 뭐라 합니까? 상태범이라 하죠. 상태범은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일치하고요. 상태는 전속까지 기수 이후에도 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는 뭐를 말합니까? 기수가 된 이후에도 그 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를 뭐라 합니까? 계속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범과 상태범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번 갑니다. 즉 상태범 말하죠. 상태범은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상태범은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 가능합니까? 틀렸죠. 기수 시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수 이후에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범 가능하죠. 그러나 상태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범 말입니다. 나의 공소시효는 나는 뭡니까? 계속범이죠. 그렇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종료시부터 진행하죠. 그리고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가나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기수시까지 가능한 것은 뭡니까?
상태범이죠. 상태범. 계속범은 종료식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가의 지문은 맞는데 나가 틀렸습니다. X. 가는 기수와 종료식이 일치하죠. 상태범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나 계속범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리을 동그라미고요. 그래서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자, 4번 차고 문제입니다. 차번은 뭐 계속 매년마다 나왔던 것이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네요. 자, 1번 자기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하여 친구를 살해했다는 거죠. 그쵸? 라고 했을 때 살해할 의사로 총을 빵 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니은 갑니다. 갑이 살해 의사를 갖고 친구 A에게 총을 빵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친구 A하고 친구 B니까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뭡니까? 그쵸?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그리고 빗나갔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기본서 어떤 기본서를 갖고 있든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여기 법정적 부합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래서 이 도표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짐은 맞는 것이죠. 자, 디귿번 갑니다. 자, 사냥을 나온 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빵 쐈는데 알고 봤더니 사냥개였다. 자, 사람과 사냥개입니다. 사람과 개이기 때문에 무슨 착오? 그렇죠? 추상적 사실 착오죠. 그리고 보니까 빗나갔단 말이 없죠. 명중했죠. 이것은 객체의 착오입니다. 자, 객체의 착오. 자, 법정적, 구체적과 법정적은 어느 학설에 의한다라도 결론이 똑같다. 맞습니까?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가보면 여기죠.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인 것이죠. 그렇죠? 추상적 객체는 구체적이든 법정적이든 똑같아요. 전부 다 인식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의 상경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똑같다. 자, 그래서 자, 디귿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리 1번 가볼까요? 갑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개가 맞아 다쳤다. 사람과 개잖아요. 사람과 개는 무슨 착오입니까? 추상적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 빗나갔다고 했죠? 그러면 방법이 착오인 거예요. 방법의 착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그림 와보면 여기죠. 추상적 중에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둘 다 인식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모두 A에 대한 상해죄 미수가 된다. 맞죠? 왜냐하면 과실손괴죄가 없기 때문에 개에 대한 부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상해 미수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가봅니다. 자, 위법성 조각서에 묻고 있는데 많이 봤던 판례죠. 문짝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판례는 정당 행위라고 봤죠.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렵다 X. 답은 바로 1번이 나옵니다. 자, 군무 이탈은 정당행 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고 정당행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부분 나와 있는데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행행위를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했을 때 전체로서의 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질문은 보시면 어디가 키워드입니까? 이 부분이죠.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그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법률의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의 부지는 우리 판례가 금지차로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유무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처벌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것이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자구행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자구행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법조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 2번 지문 가보시면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자, 21조 3항의 규정이 준용됩니까?
야간의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적용되는 것이지 자고행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고행위는 사후행위이기 때문에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4번도 불가능성 맞는 얘기입니다. 다 쉬운 지문이죠. 자, 7번 갑니다. 자, 긴급 책임 능력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이것도 쉽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자,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반드시란 말이 틀렸습니다. X. 답이 쉽게 나옵니다. 1번도 쉬워요. 미약자는 뭡니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없는 자, 신신상실자는 벌하지 않고 미약자는 임의적 감경이다. 맞습니다. 뭐 충동 조절장애도 많이 봤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할 때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구조는 생물학적 방법이고 10조는 혼합적 방법이다 하는 것도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8번 강요된 행위입니다. 이것도 쉽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내재적 관념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12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 그렇죠? 자, 나머지는 다 맞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말, 심리적, 윤리적 맞는 말이고 그리고 12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그 다음에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실행의 착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4번. 쉽게 나왔어요. 자, 1번 보시면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문제입니다. 강제 집행에 의한 시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압류 시점을 한 시점에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배임행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임무위배한다는 점, 그 다음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착수했을 때 배임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는 것도 많이나 출제가 됐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배임죄도 부작위 범위 가능하죠?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착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기 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손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자기범, 동그라미 3번은 부작위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4번 보시면 자, 필로폰을 받을 주소를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출했을 때 착수를 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착수가 되지 않고 예비죄, 예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판례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공범 정속성 문제죠. 이것도 쉽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극단적이 뭔지는 알죠? 종속서로 뭔지 알죠? 극단적이 나와 있으니까 제한적부터 볼까요? 제한적이 뭔가요? 제한적 정속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만 갖추면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은 뭔가요? 극단적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까지. 즉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할 경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가벌성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는 극단적이 아니고요. 초극단적입니다. 최극단적 종속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번 가보시면 쉽죠? 종속 성설은 뭐죠? 정범이 실행에 착수했을 때 한해서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종속하려면 따라서 착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독립성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 자체가 독립된 행위로서 교사방조만 있으면 정범이 착수가 없다 할지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이건 다 알 것입니다. 자, 11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잖아요. 그렇죠? 2번 보시게 되면 이 중에 고의를 요하죠. 방조고의, 정범고의까지 맞는데요. 여기까지 맞아요. 목적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시게 되면 그치? 교사 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는 실패한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망에 따라서 예비무의 준하에 처벌된다는 것도 뭐 다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죠. 필요적 감경입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이것도 답이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행위가 수개잖아요. 여러 개의 구성요건 충족하면 경합범이죠. 그렇죠? 경합범이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임하고 사기는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경합범이지 포괄일지는 아니다. 답은 쉽게 3번 나왔습니다. 1번 가볼까요? 1번 가보시면 지금 보세요. 자, 무슨 행위가 즉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해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무원이 한 행위는 하나일 텐데 여기도 해당하고 저기도 해당하면 상상적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2번은 연결 효과에 따른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실경이 된다 할지라도 상경 관계에 있는 죄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그것을 많이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가보면 40조가 상상적 경합 조문이잖아요. 마지막 줄에 상한과 하한을 모두 다 중한형으로 범위 안에서 처단한다는 것은 전체적 대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13번까지가 이제 형법 총론 얘기죠.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말고 답이 몇 번인가요? 13번은 2번이죠.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자, 2번은 선고유예 조문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잖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구류는 선고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는 선고유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 법조문 얘기입니다. 1번 볼까요?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유가 다른 사유가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 자, 3번 가볼까요? 3번 가보시면 자, 역시 집행유예 얘기 나오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그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사유죠. 의무적 취소입니다. 이것도 판례이긴 하지만 이 판례 자체가 판례이긴 하지만 형법 64조 2항 집행유예 조문을 숙지하고 있다면 굳이 이 판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판례는 제시가 다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가보시면 가석방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다, 20년이다, 3분의 1이다 다 맞죠? 그리고 완납해야지 나간다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형법 72조, 73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보다시피 뭐 착오에 관련된 문제 등등 판례 쉽게 나왔습니다.